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0일 자리고정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정렬의 퀵소트와 레딕스 소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어서 14장의 해싱 부분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퀵소트의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퀵소트 알고리즘은 얘도 역시 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머지 소트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배웠죠. 이 머지 소트 알고리즘도 역시 이 디바이드 앤 컨커의 하나의 종류였는데, 퀵 소트도 역시 분할 정복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퀵소트가 머지 소트보다 더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죠. 자, 디바이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피봇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피봇. 피봇은 이제 기준값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위에 주어진 이러한 숫자의 시퀀스를 왼쪽에 맨 좌측에 있는 5라는 값을 피봇으로 설정해 놓고, 이 피봇 값보다 작은 데이터는 왼쪽에, 큰 데이터는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분할을 한 거죠. 5라는 기준값을 가지고 대서 비교를 해서 왼쪽에는 작은 놈, 오른쪽에 큰 놈들을 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1, 3, 2, 4만 따로 놓고 보자면 맨 왼쪽 값을 피봇으로 설정해 놓고 이 1값보다 작은 놈은 왼쪽에, 큰 놈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예에서는 1보다 작은 것은 없죠. 큰 놈만 배치가 되겠죠.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분할도 9라고 하는 피봇 값을 기준에 두고 왼쪽에는 작은 놈, 오른쪽에 큰 놈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6, 8, 7 부분이 이제 9의 왼쪽에 있게 되겠죠.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다 보면은 소팅이 될 텐데 이 퀵소트의 알고리즘도 평균적으로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의 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소트하고 시간 복잡도는 똑같지만은 실제 수치상으로는 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퀵소트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어를 C 코드로 바꿔 보았습니다. 자, 퀵소트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는 데이터가 있고 left, right가 있는데 left, right는 주어진 데이터의 맨 좌측 순번 left와 맨 오른쪽 순번 right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조건문 내부에 세 줄의 코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파티션 함수는 이제 분할에 해당하는 함수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퀵소트 이 부분은 정복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분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어진 이 리스트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분할을 하게 되는데 피봇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작은 데이터, 오른편에는 큰 데이터가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봇의 위치, 이 순번을 리턴 시켜주는 것이죠. 그 값이 Q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의 분할을 소팅을 해야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리커전이죠. 이때 각 분할을 가지고서 리커시브 콜을 수행할 때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순번, 두 번째, 세 번째 순번이 바뀌어 있죠. 자, 왼쪽 분할인 경우에는 맨 왼쪽 순번이 left는 동일하지만 맨 오른쪽 분할은 여기 P가 피봇이 위치한 값이 여기 Q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Q가 피봇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값보다 하나 적은 값이 되겠죠. Q-1까지가 왼쪽 분할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분할은 이 Q보다 큰 값, 1 큰 값이 왼쪽 left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맨 오른쪽은 이제 똑같죠. 이때는 right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분할에 대한 recursive call, 퀵소트를 할 때는 left에서부터 q-1까지, 오른쪽 분할에 대한 퀵소트를 부를 때는 q 플러스 1서부터 right까지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줄 코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쓰면 될 텐데, 그 반복은 recursive call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요 q 값은, 키보드 위치 값은 여기 지금 각 분할에서 오른쪽에 있는 right에 해당하는 값은 계속 작아지게 되고, 작아지고 있죠. 작아짐. 그 다음에 왼쪽 left 파트에 있는 이 부분, 즉 왼쪽 분할에 대해서는 요 오른쪽에 q 값이 계속 작아지게 되겠고, 오른쪽 분할인 경우에는 요 left 파트의 q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얘는 커지고 있죠.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 left하고 right가 언젠가는 같아지게 됩니다. 계속 리커시브 콜을 하면서 left, right가 계속 값이 변경되면서 left는 커지고 right는 계속 작아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left, right 같아지게 되면 이 조건문을 빠져나와서 종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파티션, 분할을 하는 방법과 각 분할에 대해서 리커시브 콜라는 코드의 내용을 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티션 함수, 이 분할을 하기 위한 이 파티션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아래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데요. 자, 기본 아이디어는 피봇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작은 데이터, 오른쪽에는 큰 데이터가 배치가 되는데, 자, 피봇은 일단 맨 왼쪽 데이터를 피봇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자, 맨 왼쪽에 있는 O라는 데이터가 피봇입니다. 네, 피봇 O보다 작은 놈은 왼쪽에, 큰 놈은 오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피봇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가 3부터 7까지 있죠. 맨 왼쪽에는 로우가 가리키게끔 하고요. 맨 오른쪽에는 하이가 일단 가리키게 합니다. 자, 여기서 로우가 진행하면서, 로우가 하나씩 진행하면서 값들을 조회할 텐데, 피벗보다 작은지 큰지 검사하는데, 로우가 가리키는 값이 5보다, 이 피벗보다 작으면은 그대로 두고요. 자, 일단 3과 비교합니다. 자, 3이 작죠. 작으니 로우를 증가시키고, 일단 8과 비교합니다. 자, 5가 8보다, 그러니까 8이 5보다 크죠. 크면은 로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요. 다음 하이 쪽을 봅니다. 하이 쪽은 큰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 현재 하이가 가리키는 값은 7인데 5보다 7이 크죠. 그러면 하이를 감소시킵니다. 그럼 하이가 여기가 되겠죠. 2와 5를 비교했더니, 자, 2는 5보다 작죠. 그러면 하이를 멈추게 됩니다. 자, 로우는 증가를 하게 되고 하이는 감소하는데, 5보다 큰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로우를 멈추고 5보다 작은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하이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로우가 멈추고 이 상태에서 하이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우가 가리키는 8과 하이가 가리키는 2 값을 스와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와 8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로우는 여기고 하이는 여기죠. 자, 이 상황에서 계속 또 진행을 합니다. 자, 5보다 로우를 진행시켜 가지고서 4랑 비교해야 되겠죠. 자, 5보다 4가 작죠. 그러면 또 로우를 증가시킵니다. 자, 9는 5보다 크죠. 그러면 로우를 멈추게 됩니다. 자, 멈췄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하이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5보다 커야 되는데, 자, 하이가 감소를 해서 6을 가리킵니다. 5보다 크죠? 또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1을 만나게 되는데 1은 5보다 작죠. 그러면 하이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요 9과 1을 다시 스와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1, 9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역시 5보다 로우가 가리키는 값들을 조회하는데 로우를 증가시켰더니 9를 만나게 되고 하이 쪽에서는 하이를 감소시켰더니 2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로우 값이 하이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순번에 해당하는 로우 값이 하이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할 작업을 종료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요. 자, 왼편에는 피벗보다 작은 값들이 놓여 있죠. 자, 오른편에는 이 피벗보다 큰 값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피벗 값이 이 분할 두 개의 분할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이가 가리키는 이 셀 공간과 피벗 값을 스와핑을 하게 됩니다. 스와핑 해가지고서 1값이 이쪽에 오게 되고요. 5가 원래 하이가 가리켰던 그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벗 값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작은 데이터가 배치가 되고 오른편에는 큰 데이터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게 한 번의 스텝이 이루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는 각각의 분할, 왼쪽 분할과 오른쪽 분할에 대한 작업을 각각 동일하게 또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C코드를 같이 보죠. 자, 아까 보셨던 이전 슬라이드에서의 파티션 예처럼 분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는데 C코드에서 그러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티션 함수 보시면 데이터 배열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입력 매개 변수가 left, right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리스트 어레이가 되겠죠. 맨 왼편이 left를 가리키고 있고 맨 오른편이 right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left가 0이 되겠고 right가 9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맨 왼편에 있는 데이터를 피벗으로 설정합니다. 피벗. 그 부분이 이게 되겠죠. 자, left, 맨 left에 존재하는 값을 피벗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low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른쪽에 있던 이 부분이죠. 여기가 low가 되고 맨 오른쪽이 high가 되겠죠. 그래서 low는 left 플러스가 되고 high는 righ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분할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분할을 할 때 항상 low는 high보다 작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될 텐데 역전될 때까지는 요 내부 코드를 반복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for loop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for loop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or loop는 low를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low가 가리키는 값이 pivot보다 작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죠? low가 가리키는 값이 이 pivot보다 작으면은 low가 증가한단 말이죠. 언젠가는 어떤 값이 이 값이 이 pivot보다 커지게 되면 low를 멈춥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하이 파트는 감소가 되는데 하이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pivot보다 크다면 얘를 감소시키면서 진행을 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값이 이 pivot보다 작아지게 되면 하이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로우가 가리키는 값과 하이가 가리키는 값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스와핑 함수 쓴 것이 되겠죠. 이때 교체를 할 때 당연히 로우라는 값은 하이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항상 로우는 하이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반복을 빠져나와서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이가 가리키는 값과 피벗 값을 교체를 해서 이 피벗 값이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에 위치한 값과 레프트 값을 교체를 해서 피벗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작은 데이터, 오른편에는 큰 데이터가 배치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는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코드에서는 요 하이 코드, 즉 피벗이 위치한 이 순번 값을 이거를 리턴 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파티션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티션 함수를 가지고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리커시브 콜과 연이어서 수행하게 되면 퀵 속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그 디바이드 앤 컨커의 컨셉을 담고 있는 그 퀵 소트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앞에서 보여줬던 예와 똑같은데, 자, 5라고 하는 맨 좌측의 데이터를 피벗으로 설정하고요. 그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맨 왼편이 레프트가 가리키게 하고 맨 우측을 하이가 가리키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로우가 가리키는 값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하이는 5보다 큰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8과 2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2가 되고 여기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로우로 진행시키는데 4가 5보다 작죠. 9는 5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가 로우가 멈추는 위치가 되겠고요. 하이도 계속 감소해서 5보다 크니까 계속 감소하죠. 자, 1은 5보다 작으니 여기서 하이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9와 2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로우가 증가하고 하이가 감소가 되면서 역전되죠. 역전되면 분할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이가 가리켰던 이 위치에 1이 있게 되는데 1값과 피벗 값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과 5로 배치가 되고 그 나머지 3, 2, 4 오른쪽에 9, 6, 8, 7이 배치가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분할 과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할 과정 보게 되면 자, 왼편에 있는 분할 따로 오른편에 있는 분할 따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봅시다. 자, 2를 피벗으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 3, 2, 4가 있는데 3을 로우가 가리키게 하고 4를 하이가 가리키게 합니다. 자, 3은 1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하이를 보게 되면은 4죠. 4는 1보다 크죠. 하이가 감소합니다. 자, 이때 하이가 가리키는 2가 1보다 크죠. 계속 감소합니다. 3도 1보다 크죠. 또 감소하죠. 그러면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분할을 멈추게 되는데 스와핑이 없는 거죠. 스와핑 없이 오른편에는 1보다 큰 값만 배치가 됩니다. 이때 하이 값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데 원래 피벗 값과 하이가 가리키는 값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 값이 위치가 같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벗 값 1로 고정이 되고 오른편에 3, 2, 4,
그대로 위치 변동 없이 배치가 분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자 보시면 자 오른쪽 분할에서 맨 좌측에 있는 9를 피벗으로 설정합니다. 자, 6에다가 로우가 가리키게 하고 7에다가 하이가 가리키게 합니다. 자, 로우가 가리키는 값들은 9보다 작아야 되겠는데 작죠. 자, 로우가 증가합니다. 작죠. 계속 증가합니다. 작죠. 또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 로우가 계속 증가해서 결국 하이보다 로우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멈추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이는 감소됨이 없이 로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기 때문에 분할 작업을 멈추는데, 이때 하이가 가리키는 값은 7을 가리키고 있죠. 자, 마지막 단계에서 하이가 가리키는 곳에 셀 값과 피봇을 교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9 위치에 7이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7 위치에 9가 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9라는 피봇 사이에 두고 왼편에 작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오른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어진 분할을 두 번째 스텝에서 좌측 분할과 오른쪽 분할을 이와 같이 다시 분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스텝에서 또 분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3, 2사를 볼게요. 자, 여기서 3이라는 값을 피봇으로 두고 나머지 데이터 2, 4를 볼 때 2를 로우가 가리키고 4를 하이가 가리키죠. 이 상황에서 로우가 가리키는 것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2는 3보다 작죠. 로우가 증가합니다. 자, 4는 3보다 크죠. 자, 로우가 멈추겠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반대편 하이가 있죠. 하이가 가리키는 값은 4인데 4는 3보다 크죠. 하이가 감소합니다. 하이가 여기를 가리켜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역시 로우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하이가 얘를 가리키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분할 작업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파트에는 작은 놈, 오른쪽 파트에 큰 놈이 배치가 된 건데 이 사이에다가 피봇을 넣기 위해서 하이에 위치한 하이가 가리킨 셀 값과 피봇을 교체하죠. 즉 3과 2를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2, 3, 4가 되는 거죠. 3보다 작은 놈은 왼쪽에, 큰 놈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분할 7, 6, 8을 놓고 봤을 때 7을 피봇으로 설정해 놓고 나머지 6, 8을 봤을 때 6을 로우가 가리키고 8을 하이가 가리키게 되겠죠. 자, 6은 7보다 작죠. 자, 로우가 증가합니다. 8은 7보다 크죠. 멈추죠. 자, 하이 입장에서는 8을 가리키는데 7보다 크니까 하이가 감소합니다. 그럼 6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분할 작업을 멈추고 요 사이에다가 7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가 가리키는 6과 7을 교체해서 6, 7,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해보니 이 3스텝, 이 스텝에서는 각 분할이 한 개의 데이터만 남아있죠. 그래서 소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하나의 원소만 가진 분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대로 카피를 해서 어레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렬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그 분할과 소팅 작업, 분할과 리커시브 콜 과정을 거치면서 정렬을 수행하는 그런 퀵소프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퀵 정렬의 알고리즘과 C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죠. 자, 최선의 케이스가 나와 있고 최악, 워스트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먼저 최선의 베스트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균등 분할 케이스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주어진 데이터가 피봇을 사이에 두고서 양분되는 정확하게 이쪽에 2분의 n, 이쪽에 2분의 n개 동일한 비율로 나눠지는 케이스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봇이 중간에 있어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양쪽에서 하나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은 무시를 합시다. 편의상.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왼쪽 분할을 또 피봇을 사이에 두고 쪼개게 되면 여기는 2의 제곱분의 n개가 되겠고 이쪽에는 2의 제곱분의 또 n개가 되겠죠. 자, 균등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2분의 제곱의 n개, 2분의 제곱의 n개로 분할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베스트 케이스로서 매 분할 시마다 균등 분할을 가정했을 때 계속 분할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할이 한계가 되겠죠. 한계. 즉 이게 첫 번째 분할, 두 번째 분할, 세 번째 분할 해서 K번째 분할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 분할의 개수는 분할 사이즈죠. 사이즈가 2분의 K승분의 N개가 되는데 이게 한개가 되면 멈추겠죠. 요 2분의 2K승분의 N이라고 하는 이게 K번째까지 분할을 했을 때 분할의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게 한개가 되면은 분할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K는 N이 되겠고, K는 로그의 2의 N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K번 분할을 해서 한개가 됐다라는 그 식을 가지고서 K 값은 로그 2N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균등 분할을 가정했을 때 분할 횟수는 로그의 2n이 되는데 각 분할마다 이 각 분할에서 이 데이터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피벗과 다른 데이터들을 대소 비교를 하게 되겠죠. 대소 비교. 피벗과 어떤 값과 비교,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각각의 분할에서는 총 n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n개가 있기 때문에 비교 연산, 각 분할에서의 비교 연산은 n번 일어납니다. n번. 그래서 k번째까지 분할하는데 그 k 값은 로그 2n이고 각 분할에서의 비교 연산, 대소 비교 연산의 횟수는 n번이 나오기 때문에 총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2n이 되겠습니다. n 로그 2n. 그죠? 자, 이게 베스트 케이스, 균등 분할을 가정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되고요. 자, 반대로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미 정렬된 리스트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미 정렬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피봇으로 설정해 놓고 분할하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나머지 2, 3, 4, 5는 피봇보다 모두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2, 3, 4, 5.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분할을 해보게 되면 2를 피봇으로 해서 나머지 3, 4, 5를 배치하게 되면 또 3, 4, 5가 모두 오른쪽에 배치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한쪽으로만 계속 분할되는, 그러니까 피봇의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만 분할이 생기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튼 n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분할에서는 이 오른쪽 분할의 사이즈가 n-1개가 되고 그 다음 번째는 n-1개가 되고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이게 한개가 되겠죠. 이때 분할의 횟수는 총 n번이 됩니다. 그렇죠? n이 감소가 되어서 n-1, n-2 그래서 1까지 갔으니까 분할을 하는 횟수가 n번이 필요하죠. 그리고 각각의 분할에서 각 단계에서 분할해서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분할에서는 대소 비교를 할 때 대소 비교의 연산 수는 또 n번이 되겠죠. 그래서 각 분할에서의 비교 연산은 n번이고
분할의 스텝 수는 또 n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 O의 n제곱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러한 그 불균등 분할, 한쪽에만 쏠리는 그런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이 피봇이라는 값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맨 좌측에 있는 값을 피봇으로 설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중간 값을 피봇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균등 분할 문제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1과 5와 즉 맨 좌측의 값과 맨 우측의 값과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이 3이 되겠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맨 좌측과 맨 우측과 그다음 가운데 값을 비교했을 때 1, 3, 5 중에 중간 값이 3이 되겠죠. 그러면 3을 피봇으로 설정해 놓고 왼쪽에는 1, 2, 오른쪽에는 4, 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은 이러한 불균등 분할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미디안 오브 3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는데, 세 개의 값 중에 중간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불균등 분할 문제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최선의 케이스와 최악의 케이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퀵소트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레딕스 소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팅 알고리즘 레딕스 소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레딕스 소트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n 로그 n 보다 좋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단점을 보시게 되면 정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코드 타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숫자만 가능한데요. 또 게다가 두 번째 단점이 동일한 길이를 가진 숫자에 대해서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한 자리인 8, 2, 7, 3, 5에 대한 정렬례가 나와 있는데, 자릿수가 한 자리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좀 불충분해서 두 자리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정렬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자리 숫자를 가지는 데이터가 여기같이 8개 좀 주어져 있죠. 자, 오른쪽에 입력 리스트가 여기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중간에 네모 박스가 0부터 해서 9번째까지 해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요 네모 박스를 Q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우리 앞에서 배웠던 Q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0과 9까지의 넘버링이 된 이유는 이게 10진수 데이터로 가정했을 때 10진수 데이터는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활용하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릿수가 낮은 자릿수부터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의 자릿수가 되겠죠. 자, 1의 자릿수만 판독을 해서 그 자릿수에 따라서 Q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28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8이죠. 그래서 8번째 Q에다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렇죠? 93인 경우에는 1의 자릿수가 3이죠. 그래서 3번째 Q에다가 93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39는 1의 자릿수가 9기 때문에 9번째 Q에다가 숫자를 넣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같이 81, 62, 72, 38, 26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죠. 자, 그래서 현재 10개의 Q에 1의 자릿수에 따라서 데이터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스텝에서 뭘 한다면은 12자릿수를 판독을 해서 Q에다가 또 재배치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앞서 만들어진 이 Q의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으면서 Q에 있는 값을 꺼냅니다. 자, 81을 꺼내면 12자릿수가 8이죠. 그래서 8번째 Q에다가 81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62가 있죠. 62는 12자릿수가 6이죠. 그래서 6번째 Q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읽어야 되겠죠. 자, 70이라는 숫자에서 12자릿수는 7이죠. 그래서 7번째 Q에다 넣습니다. 계속해서 93은 9번째 Q에다가, 26은 2번째 Q에다가, 28은 또 2번째 Q에다 넣겠죠. 그 다음에 38은 3번째 Q에다가, 그 다음에 39는 또 3번째 Q에다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주어진 숫자는 1의 자리 수와 12자리 수까지만 있는 것이라서 Q에 재배치하는 작업은 종료를 하고 이제부터는 Q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아 나갑니다. 모아 나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모아 나가는데 26, 28, 38, 39, 그 다음에 62, 72, 81, 93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 나갔으면 결과적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의 레디 소트는 Q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자릿수만큼의 Q의 스텝이 필요하죠. 각 스텝에서는 그 십진법이기 때문에 10개의 숫자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10개의 Q가 필요하고요. 이런 큐잉 작업을 자릿수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1의 자릿수에 대한 큐잉,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에 대한 큐잉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자, n개의 레코드,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 각각의 데이터가 D개의 자릿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D개 자릿수만큼 큐잉을 한다 그랬죠. 큐잉을 한 번, 두 번, D번의 큐잉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봤던 예에서는 자릿수가 두 개였죠. 두 개이기 때문에 큐잉 작업을 두 번 하게 된 것인데 아무튼 자릿수가 D개면 D번의 큐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각 큐잉에서는 n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들여서 배치를 하죠. 배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n번의 연산이 필요하죠. n번의 대입 플러스 Q를 분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n개 있겠는데 이걸 다시 모아서 또 재배치를 하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n개 있으니 n번의 Q를 분간하고 대입하는 그런 n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 곱하기 d번의 시간 복잡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퀵 소트라든가 머지 소트 같은 거 저는 이제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겠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면 요 앞에 n은 똑같고요. 요 d 부분이 로그 n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d라고 하는 요 d 값이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자릿수가 많아지게 되면 로그 n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로그 n보다 d 값이 작아지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술 정렬은 대부분 숫자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숫자가 동일한 길이, 동일한 자릿수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 이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Q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레디 소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C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기수 정렬의 C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버킷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버킷은 Q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담는 바구니를 말하는 것인데 버킷, Q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Q의 개수가 10진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Q의 즉 버킷의 개수가 10개였죠. 각 단계마다 0번째 Q부터 해가지고서 9번째 Q까지 필요했었는데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진법을 쓴다면 이진법 숫자에 대해서 소팅할 경우에는 버킷이 2개 필요하겠죠.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쓰는 경우에는 그 알파벳의 A부터 Z까지의 글자 개수가 26개이기 때문에 버킷이 26개 필요하다. 그러겠죠. 아무튼 자 10진법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기수 정렬의 C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기수 정렬의 C코드 보겠습니다. 레딕 소트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인자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리스트 어레이가 있고 데이터 개수를 담고 있는 n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서 자, 무슨 Q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버켓이라고 하는 상수 값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버켓을 10개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Q즈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Q즈라고 하는 이 어레이에는 이게 버켓수가 10이기 때문에 10개의 셀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0부터 9번째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이 각각의 셀에는 Q를 가리키는 Q를 가리키는 포인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0번째 셀에는 0에 해당하는 Q, 그 다음에 9번째 셀에는 9에 해당하는 Q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Q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Q가 Q즈라고 하는 어레이의 각 셀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Q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모든 버켓에 대해서 i번째 Q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작업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0으로 세팅해 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i번째 Q에 대한 주소값을 넘겨주고 있죠. 자, 이게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넘겨주게 되면은 init Q라는 함수 안에서 초기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또 두 번째 반복에서는 또 한 번에 3중 반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지트라고 하는 이 상수값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자릿수 4개 자릿수까지 커버하는 것이죠. 자, D를 0부터 출발해 가지고 큐잉 작업,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큐잉 작업을 4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들어와서 배치하고 또 배치하죠. 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모아서 정렬을 하게 되죠. 아무튼 각 큐잉 작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요 내부 루프에서는 i를 0부터 해서 n 직전까지 증가시키는데 i번째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해당하는 Q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인큐를 하고 있는데 자, Q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것인데 첫 번째 인자는 몇 번째 Q인지를 분간을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자가 이제 인큐하고자 하는 삽입 데이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i번째 데이터가 뭐 5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D가 0일 때는 자, 맨 첫 번째 1의 자릿수를 먼저 판독하게 되는데 이 4라는 숫자를 판독을 해서
4번째 54라는 데이터 들어오게 되면 4번째 Q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4라는 이 값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I 값은 54가 됩니다. 54라는 값을 팩터로 나눠주고, 팩터는 현재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54가 되겠죠. 그 54를 모듈라 1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즉 10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가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4번째 Q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D가 한 번에 루프로 돌아서 D가 1이 됐다고 합시다. 1이 되게 되면 팩터 값은 곱하기 10이 돼가지고서 팩터 값은 1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리스트 i를 팩터로 나눌 때 54를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5가 되겠죠. 5로 바뀌어서 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D가 1이 될 때는 5번째 Q에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5번째 Q.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팩터라고 하는 값이 D가 증가할 때마다 곱하기 10이 되면서 해당 값을 나눠주고 모듈라 10을 하게 되면 어느 번째 Q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Q를 판독을 하고 분간하고 그 해당하는 Q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Q에다가 재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QN 데이터를 다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Q에 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QN 데이터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는 작업할 때 아까 보셨지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즉 0번째 Q에서부터 9번째 Q까지 쭉 내려오면서 데이터를 꺼내죠. 보시는 것처럼 B라는 값이 최초에 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0번째 Q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데이터 빼내는 거죠. DQ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빼내면서 그 빼낸 데이터는 리스트라는 어레이에다가 넣습니다.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당연히 I 값을 증가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하냐면은 해당하는 그 B번째 Q가 데이터가 다 없었을 때까지 empty가 아닐 동안 계속 데이터를 DQ 하면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면 Q를 바꿔서 Q를 증가시켜서 0번째 Q로 시작했으니까 0번 다음에 1번째 또 2번째 B라는 값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Q를 훑어 나가면서 데이터를 DQ 하면서 리스트라는 어레이에다가 다시 넣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큐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결과적으로 정렬을 해내는 그러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드 내용을 다음 실습 때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13장 정렬을 마치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